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유도 전동기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도 전동기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시험 문제는 나오지는 않지만은 뒤에 나오는 문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요.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100%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 이런 원리구나 하고 한 번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라고 원판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러한 원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원판의 소재는 알루미늄 혹은 구리로 만들었어요. 이 원판의 윗부분과 아랫부분 사이에 이러한 말굽자석을 놔뒀다고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한쪽이 N극이고요. 다른 한쪽이 S극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굽자석에서 자속이 이러한 방향으로 발생하고 있겠죠. 자, 이때 이 알루미늄이나 구리 같은 금속들은 이 자석에 붙지 않아요. 자, 하지만 이 자석을 이 축을 기준으로요, 이렇게 반씩의 방향으로 돌렸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붙지 않는 애니까 이 원판도 그대로 있어야지 정상이겠지만 이 자석을 돌려주는 방향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원판이 돌아가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원래는 자석이 붙지 않는 애들인데요, 이 자석이 돌면서 이 원판 사이에 자속 때문에요, 이 원판에 기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기전력에 의해서요, 이렇게 회전하는 현상 보고 R하고 원판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은 이 자석을 예를 들어서 10만큼 움직이면요, 이 원판도 10만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9에서 8 정도 이렇게 좀 적게 움직여요. 1에서 2만큼의 속도 차가 있죠. 자, 뒷부분에 설명하겠지만 이 속도 차 보고 슬립이라고 부를 겁니다. 슬립. 자, 시험 문제 나오지 않으니까요, 가볍게 보시기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회전자개 이론이란 게 있는데요. 자,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코일을 감아놨는데 그림에서 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이 코일이 A와 A-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와 B-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C와 C-가 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A와 B, C 간의 각도 차이가 서로 120도씩 차이 나겠죠? 그래서 그림과 같이 120도의 위상차로 3개의 권선을 설치하여 3상전원을 인가를 했어요. 자, 여기가 A상, B상, C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권선에가 IA라는 전류가 흐르고요. 이 권선에 IB라는 전류가 흐르고 이 권선에 IC라는 전류가 흐르면요, 3상전원도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A상의 전류가 IA라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겁니다. 이렇게 흐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B라는 전류는요, 이곳에서 120도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서 이렇게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IC는 IB와 또 120도만큼 이만큼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IC 전류도 이렇게 흐를 거고요. 전에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흐릅니다. 자, 그러면은 IA라는 전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르는 거고요. IB라는 전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르고요. IC 전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T1이라는 시간을 보시면은 이 지점에서 이렇게 본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T1에서. 그러면은 자, IA는 플러스죠. 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IA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A 권선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 다음에 IB와 IC는 마이너스죠. IB와 IC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B는 나오는 방향으로 보고요. 당연히 B가 나오니까 B 다시는 들어가겠죠. IC를 보시면은 자, 이 C 지점을 보면은 자, 이 부분도 나오는 방향이 돼요. 이 부분은 들어가는 방향. 여기도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요, 자, 이 크로스된 부분들은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하겠죠. 이렇게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해서 이런 모양의 자기장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발생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 나오는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곳의 자기장은 이런 모양으로 발생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의 합성값을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2의 시간을 보겠습니다. T2의 시간을 보면은 IA와 IB가 플러스죠. IA가 플러스니까 들어가는 방향, IB도 플러스니까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A-는 당연히 나오는 방향이고 B-도 나오는 방향이겠죠. 그 다음에 C상의 전류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가 나오는 방향이고 C-는 들어가는 방향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코일에 발생하는 자기장은 자, 이런 방향이 되겠죠. 이런 방향. 자, 여기서는 이런 방향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자기장이 합성이 돼서 자, 얘는 이 방향으로 향하고요. 얘는 이 방향으로 향하겠죠. 그래서 이때 자기장의 방향은 이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T3의 시간대를 보시면은 IB만 플러스죠. 자, 그래서 이 B단자의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는 나오는 방향이 될 거고요. 자, A와 C상의 전류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도 나오는 방향이고 A도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러면은 A-도 들어가는 방향, C-도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자기장이 이런 방향으로 설정이 되겠죠. 자, 이쪽도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이런 방향이 되고요. 이 부분은 이런 방향이 돼서 자, 이때 자기장은 이 방향을 가리키겠죠. 자, 밑에 T4, T5, T6 때 시간대도 각자 체크를 해보시면은 이런 방향이 됩니다. 이런 방향, 이런 방향. 자, 이곳이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곳에 바깥에 코일들은 가만히 있는데요. 이 전류의 위상차에 의해서 자기장의 변화가 시계 방향으로 자꾸 바뀌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보면은 마치 자석을 돌려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곳에 자기장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방금 같은 현상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계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돌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장이 도니까 이 전기자는 코일로 되어 있는데 코일은 보통 구리 혹은 알루미늄을 만드는데요. 방금 아라고 원판의 원리에 의해서 이 전기자도 이 방향으로 같이 돌아가겠죠. 이게 유도전동기의 회전작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유도전동기의 회전은 위의 그림에서 계좌에서의 회전 자기장이 발생하면 아라고 원판의 원리에 의해 전기자도 조금 늦게 따라서 회전을 해요. 그래서 이 회전자계의 속도와 전기자의 속도 차를 슬립이라고 합니다. 슬립.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방금 앞 페이지에 나왔던 내용은 이해 정도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슬립과 유도전동기의 속도식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슬립이란 게 있는데 이 슬립이라는 것은 회전 자기장의 속도와 실질적으로 전기자의 속도 차가 발생하는 어떤 상대 속도 차 보고 슬립이라 하고요. 자, 이 슬립이라는 것은 S라고 놓고 자, 공식이 NS분의 NS-N 이렇게 합니다. 자, 이때 이 NS 보고는 동기 속도라 하고요. 이 동기 속도 많이 들어보셨죠? 동기기에서 NS는 P분의 120F RPM 이거 많이들 공부하셨죠? 자, 그리고 이 N이라는 것은 유도 전동기의 회전 속도를 이야기하고요. 자, 이 식을 먼저 1번이라 잡고요. 자, 우리가 유도 전동기를 돌리다 보면은 유도 전동기 회전 속도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요.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요. 유도 전동기 속도 N은 1-S 곱하기 NS라는 식으로 정리가 돼요. 이 식도 암기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식은 2번 식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슬립의 특징을 보면은 항상 슬립은 0부터 1 사이에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NS는 동기 속도, 즉 NS는 P분의 120F RPM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역회전 시의 슬립은 E-S가 되고요. 정지시 슬립은 1, 무부하시 슬립은 0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두 개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무부하시니까 이 무는 없을 무자잖아요. 그렇게 없으니까 0, 정지는 1 이렇게 암기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슬립 S는 NS분의 NS 빼기 N 이거 암기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회전수 N은 1-S 곱하기 NS 이 식도 반드시 암기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슬립이라는 것은 항상 0에서
1 사이에 존재한다. 정지시 슬립은 1이고요. 무부하니까 이때 무부하시 슬립은 0 이렇게 암기를 해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삼상 유도 전동기의 슬립의 범위는, 자, 슬립은 항상 0에서 1 사이라는 데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의 정회전 슬립이 S이면 역회전의 슬립은 어떻게 되는가 하고 물어봤죠. 암기를 하면은 E-S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고요. 슬립 S는 NS분의 NS-N이잖아요. 그러면 역회전이니까 플러스 N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식에서 NS분의 ENS 빼기 NS 빼기 N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NS분의 ENS 빼기 NS분의 NS-N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은 E 빼기 S 이렇게 되는데요. 어렵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E-S 이렇게 그냥 암기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도 전동기의 동기 속도가 ns이고 회전 속도가 n일 때 슬립은 어떻게 되는가 하고 물어본 문제죠. 답은 3번 ns분의 ns 빼기 n 이렇게 암기해 두세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지 상태에 있는 유도 전동기의 슬립 값은 어떻게 되는가 하고 물어봤죠. 자, 4번 문제가 자주 틀릴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정지라 해가지고 바로 2번 이렇게 쓰시면은 틀립니다. 슬립 s는 ns분의 ns-n이죠. 정지 상태니까 이 n이 0이잖아요. 그러면은 ns분의 ns 이렇게 돼서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1이 됩니다. 자, 4번 문제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ns는 1200rpm이고요. n이 1176rpm일 때의 슬립은 하고 물어봤죠. 그러면 이 문제는 반드시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항상 s는 ns분의 ns-n 이를 반드시 써주시고요. ns가 동기속도죠. 자, 동기속도 ns는 1200rpm이잖아요. 1200분의 1200 마이너스 n이 1176이죠. 1176rpm 이렇게 계산하시면요. 자, 분수 표시 눌러주시고요. 1200 빼기 1176 자, 나누기 1200 하고 엔터 누르시면은 50분의 1. 자, 변환키 누르시면 0.02가 나오죠? 그래서 자, 곱하기 100 하고 눌러주시면은 슬립 S는 2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죠? 자, 매우 중요한 공식이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쓰시면서 공부를 하십시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0Hz고요. 사극이 보여요. 이 주파수와 극수가 보이면은 무조건 NS는 P분의 120F 이렇게 쓰고 보세요. 자, 그래서 자, 120 곱하기 자, 주파수 F는 60Hz죠? 그 다음에 극수 P는 4극이에요. 4.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자, 분수 표시 누르시고 120 곱하기 60 나누기 4 하고 엔터 누르시면은 1800rpm이죠. 1800rpm이 나와요. 항상 습관적으로 먼저 다른 것부터 풀려가지 마시고요. 주파수와 극수가 보이면은 이 식으로 동기 속도를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슬립이 5%면은 유도 전동기의 회전수를 물어봤죠. 유도 전동기의 회전수는 n 이라고 쓰고요. 1-s 곱하기 ns라 그랬죠. 그러면은 1 빼기 슬립 s는 5%죠. 5%면은 0.05가 되겠죠. 곱하기 ns 동기 속도는 방금 구해놨잖아요. 자, 1800rpm이죠. 자, 그래서 얘를 계산기로 계산하시면요. 자, 가로 열고 1 빼기 0.05 가로 닫으시고요. 곱하기 1800rpm 하고 엔터 누르시면 1710rpm이 나오죠. 1710rpm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파수가 60Hz의 회로에 자, 주파수가 보여요. 그러면은 항상 NS는 P분의 120F 쓰시고 보세요. 그러면은 자, 120 곱하기 주파수 F가 60Hz죠. 자, 근데 극수를 몰라요. 문제에서 극수를 물어봤네요. 자, 여기 P까지만 써놓겠습니다. 결국 얘를 구하라는 이야기겠네요, 이번에는. 자, 그 다음 조건을 보겠습니다.
슬립이 3%고요. 회전수가 1164rpm으로 회전하고 있는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슬립이 S고 회전수는 N이죠. 자, 방금 위에 했던 이 공식 있죠? 회전수 N은 1-S 곱하기 NS.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이 NS를 구해야지 이 P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NS를 구하면요, 요 놈을 통째로 넘기시면 되겠죠. 1-S분의 N 이렇게 쓰시고요. 회전수 N은 1164rpm이고요. 1 빼기 슬립은 3%죠. 0.03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계산기로 계산하시면은, 자, 분수 표시 누르시고 1164 나누기 1 빼기 0.03 하고 엔터 치시면은 1200rpm이 나옵니다. 1200rpm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 NS는 1200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 보면요, 1200은 P분의 120 곱하기 60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극수 P는 1200분의 120 곱하기 60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얘를 계산기 눌러 보시면요, 자, 분수 표시 누르시고 120 곱하기 60 나누기 1200 하고 엔터 누르시면 6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2번 6국이 나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이 식에서 1200rpm까지 나오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자, 그래서 제가 동기기 첫 시간에 보면은 각 주파수별로 회전수를 구하는 표를 한 번씩 계산해 보라고 하셨죠. 자, 그걸 계산해 보신 분들은 회전수가 1164면은 항상 동기 속도는 이 회전수보다 빠르기 때문에 1200rpm이 나온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1200을 대입을 하면은, 자, 이것까지 구하는 건 쉽겠죠. 자, 얘도 이렇게 넘기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여기 6안이면은 10만 대입해 보면 되잖아요. 6 집어넣으면은, 자, 여기가 10이 되고 곱하면은 1200. 그래서 답이 6국이다.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도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몇 번 하시다 보면은 금방 답이 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부하에서의 용량 10kW 이하인 소형 3상 유도전동기 슬립은, 자, 이거는 그냥 단수 암기 문제고요. 자, 답은 3번이고요. 약 5에서 10%다. 이렇게 그냥 암기를 해 두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9번 3상 유도 전동기의, 자, 최고 속도는 우리나라에서 약 몇 rpm인가? 그러면은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F에서요. 극수가 가장 작을 때는 2극이죠. 그리고 주파수 60Hz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120 곱하기 60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600rpm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3600rpm이에요.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60Hz 4극 유도 전동기가 1700rpm으로 회전하고 있다. 이 전동기의 슬립은 약 얼마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항상 주파수와 극수가 보이시면은 NS는 P분의 120F 이를 놓으시고요. 120 곱하기 60Hz고 4극이니까 얘를 계산하시면은 1800rpm이 나올 거예요.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그냥 암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슬립 S는 NS분의 NS-N이 되겠죠. 1800 빼기 유도전동 속도 1700이죠. 1700 하시고요. 나누기 1800 하셔서, 자, 얘를 계산기로 계산하시면은 분수 표시 누르시고요. 1800 빼기 1700 나누기 18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엔터 누르시면은 18분의 1인데 변함키 누르시면은 0.055가 되죠. 얘를 계산하시면 0.055가 되기 때문에 답은 3번 5.56%가 되겠죠. 자,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도 전동기에 무부하시 슬립은 하고 물어봤죠. 무부하니까 무니까 0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헷갈리는 게 정지시 슬립은 1이라 그랬죠.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도 전동기에서 슬립이 가장 큰 경우는, 자, 가장 큰 경우는 정지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자, 정지가 안 보이죠. 하지만 보시면은 무부하 운전은 자동차로 치면은 공회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번 경부하 운전시, 경부하여도 회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격부하 운전시, 얘도 회전을 하는 거죠. 자, 기동시를 보겠습니다. 기동이라는 것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무거운 물체를 움직일 때 힘을 어느 정도 이상 써야지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 힘을 쓰는 순간 보고 기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기동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0Hz의 육극이 보여요. 그러면 무조건 NS는 P분의 120F에서요. 주파수 50Hz죠. 120 곱하기 50 나누기 6극 6 이렇게 하시면은 1000rpm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회전수가 955rpm일 때 슬립은 얼마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슬립 S는 NS분의 NS-N이고요. 자, 얘를 계산하시면은 1000분의 1000 빼기 955 이렇게 되죠. 자, 얘를 계산기 누르시면은 0.045가 나오는데요. 0.045니까 답은 2번 4.5%가 되겠죠.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회전수가 1728rpm인 유도전동기의 슬립은 몇 프로인가 하고 물어봤죠. 슬립 S는 NS분의 NS-N 이렇게 쓰시고요. NS는 자, 여기 나왔죠. 1800rpm 1800분의 1800 빼기 1728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얘를 계산기로 계산하시면은 0.04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삼상에 380V이고요 60Hz의 4P 얘가 극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보자마자 NS는 P분의 120F 하고 무조건 써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120 곱하기 60 나누기 4 하시면요 1800rpm이 나옵니다. 자, 이때 슬립이 5%고요 55kW인 유도전동기에 있다. 회전자 속도는 몇 rpm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회전자 속도가 유도전동기의 속도가 되는 거예요. 회전수 N은 1-S 곱하기 NS죠. 1 빼기 슬립이 5%니까 0.05가 되는 거고요. 곱하기 NS 여기 구했죠. 1800rpm.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요 1710rpm이 나와요. 자, 그래서 답은 3번 1710rpm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회전수가 540rpm이고요 12극 삼상 유도전동기의 슬립은 몇 프로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슬립 S는 NS분의 NS-N이죠. 자, 이걸 계산하시면은 자, 동기속도 NS는 아직 모르죠. 회전수 N은 자, 540rpm 알고 있어요. 그러면 NS를 구해줘야 되겠죠. NS는 P분의 120F. 자, 이렇게 쓰시고요. 자, 보시면 P 여기 있죠. 극수 주파수 60Hz 그렇기 때문에 12분의 120 곱하기 6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얘를 계산하시면은 600rpm이 나옵니다. 그래서 600 빼기 540 나누기 600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얘를 계산하시면은 0.1이 나오겠죠. 0.1이니까 답은 4번 10%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1 보시고 자,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답은 4번 10%가 되고요.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슬립이 4%인 유도전동기에서 동기속도가 1200rpm일 때 전동기의 회전속도는 몇 rpm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도전동기의 회전수 N은 1-S 곱하기 NS가 되겠죠. 자, 1 빼기 슬립이 4%니까 0.04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곱하기 자, 그 다음 동기속도가 1200rpm이죠. 1200 이렇게 쓰시면은 답은 1152rpm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1152rpm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계산 문제가 조금 많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자, 하지만 몇 번 풀다 보면은 이곳이 제일로 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주의할 거는 이 무브아시 슬립하고요. 자, 그 다음에 슬립이 가장 클 때는 기동시 혹은 정지시가 이때 슬립이 1이어서 가장 컸죠. 자, 이 두 개 좀 주의해 주시고요. 무브하니까 0 이렇게 암기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슬립 S는 NS분의 NS-N 회전수 N은 1-S 곱하기 NS 그 다음에 NS는 P분의 120F. 문제에서 주로 이 세 개 가지고 풀기 때문에 이 식 3개 반드시 암기해 두시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